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다소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안타까운 제가 사망사고를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좀 볼게요. 이미지를.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남편이 수면내시경 중에 사망한 사고예요. 되게 좀 안타깝죠? 건강검진 수면 중 프로포폴 맞아서 사망한 건인데, 이게 과연 1년에 몇 명이나 나올까요? 10명. 10명. 그러면은 저 돈 많이 벌겠죠? 거의 희박해요. 제가 처리한 건인데, 이거를 보면서 한 5년 사이에 채 5년, 5명 정도가 안 되는 그렇게 되게 희박한 사고이고요. 이 건이 2022년 7월 26일 날 대전에서 실제 발생된 사고고요. 제가 실제 처리한 건인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피보험자를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우리 와이프의 정말 친한 후배의 남편이에요. 제가 처리를 해드렸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병원에서 저도 수면 내시경을 몇 번을 받았어요. 이 병원이 대전에서 꽤 유명한 병원이에요. 건강검진을 했던 병원인데, 그래서 환자분들은 1분 후에 할까요? 환자 유족 측은 이거 의료사고다 해서 지금 소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인데, 그래서 좀 소송과 관련되고 좀 의료과실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난해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좀 자제하기로 하고요. 보험에 관련된 거, 이분은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서 다툼이 됐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약물 부작용 사고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의료과실, 의료사고가 과연 상해 사망에 해당이 되냐, 상해 후유장에 해당이 되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망이다 보니까 좀 이제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위주로 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 과실이 있냐 없냐, 제가 변호사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까지는 설명드리면 의사님한테 전화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살짝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피보험자가 돼서 한번 사건을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2022년 7월 26일 날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8시, 9시에 가잖아요. 그래서 피검사도 하고 이것저것 쫙 검사를 하는데, 이분은 그 전에 기본검사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7월 26일 날 12시에 수면 내시경만 하기 위해서 병원에 검진을 하기 위해서 갔죠. 그리고서 접수를 하고 이것저것 안내를 받은 다음에 몸 상태가 정상인지 측정을 하죠. 이걸 우리 이제 생체 활력 지수라고 하는데, 호흡수가 얼마냐, 맥박수가 얼마냐, 혈압이 얼마냐, 혈중 산소 포도가 얼마냐, 기본적인 측정을 하죠. 멀쩡하냐 안 멀쩡하냐. 여기서 좀 눈여겨볼게. 혈중 산소 포화도 기본이 100이죠.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해질까요? 산소가 100부터 기본으로 해서 95% 이상 떨어지면 산소가 부족하다는 소리죠. 산소가 부족하면 제일 먼저 손상을 입는 부위가 뇌죠. 그거를 저산소성 뇌손상이라고 하고요. 심박수는 제가 저번 달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정적인 심박수는 60에서 100 사이예요. 호흡수는 그거에 정확히 5분의 1, 분당 12에서 20회가 안정적인 호흡수고요. 혈압은 120에 80이고요. 고혈압은 앞자리는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어요. 뭐 120, 140, 160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 갖고 고혈압 진단 안 하고요. 뒷자리가 얼마부터 고혈압이다? 90. 뒷자리는 90만 넘어가면 고혈압으로 진단을 많이 하고요. 앞자리는 일시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은 정상적인 심박수를 측정을 하고 생체 활력 지수 정상이다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프로포폴을 투여를 했죠. 프로포폴을 투여를 할 때 들어간 미리수가 1400ml예요. 제가 국민학교 때 저는 우리가 보통 1000m가 1kg,
1000kg가 1톤인데 cc는 100cc가 아니 100ml가 1cc죠. 이거 알고 계세요? 단위? 왜 이것도 그 1000으로 똑같이 통일했으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1400ml라는 것은 14cc고요. 여기 보면은 주사기 맨 위에 보면 10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숫자가 10인데 1, 2, 3, 4, 5, 6, 7, 8, 9, 10 요게 10cc 1000ml라는 거예요. 이분은 얼마 받았냐면 1400을 받은 건데 의사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10cc를 놔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으니까 김관 20 추가 깼는데요. 20 추가 그래서 1400을 놨는데 이 1400cc 제가 cc라는데 밀리터가 과연 사망의 원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게 원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소송으로 가서 다투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근거는 없어요. 요거는 이따가 나오도록 하고요. 1400cc를 맞고 이제 수면 내시경 많이 받아보셨죠? 환자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그냥 가죠. 그리고 나서 2, 30분 후에 아주 몸이 개운해지죠. 그리고 나서 이분도 하나 둘 셋 해서 위 내시경을 시작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위 내시경은 3분 또는 4분 정도, 3분 내로 금방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웃음이 터질 줄 알았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거 보니 이분이 누굴까요? 설마 저한테 전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진 않겠죠? 네 이놈. 이분 몰라요. 이분 누구지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니고요. 12시부터 시작을 해서 3분 내에 위 내시경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3분 후에 바로 이제 대장 내시경을 시작을 하는데 대장 내시경 보통 10분, 15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대장 내시경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생체 활력 지수가 뚝 떨어졌어요. 아까 혈중 산소 포화도가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하다? 95%인데 이분은 얼마? 52%예요. 그러면은 이미 이제 숨을 못 쉬고 있었다는 거죠. 저번에 보니까 다리에는 숨 참고 7분 동안 버틴다는 분도 계신데 이분은 그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분이 생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기록이 남아요. 장치에. 근데 병원에서는 그 기록 장치가 남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 기록에 의하면 12시 8분부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게 측정이 돼요. 80, 85, 80, 75, 2, 3분마다 뚝뚝 떨어지다가 발견한 12시 15분에 산소 포화도는 52. 심박수는 60에서 100의 안정적인 심박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심박수는 35. 쉽게 말하면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 바로 직전 상태라는 거죠. 119에 신고를 했고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에 충남대학교 병원에 갔지만 소생치 못하고 1시간 정도 후에 사망을 했어요. 사망의 원인은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냈는데 사망의 원인은 미상이고요. 사망의 종류와 사고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이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유족은 뭘로 보여요? 이거 당연히 수면 내시경 사고이니까 이거 병원이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차피 병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분은 병원에서 유족 측에서는 나 이거 인정 못 하겠어요. 그래서 부검을 하셨어요. 부검을 뭐라고 돼 있냐면 국가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프로포폴의 함량은 최대 0.16ml다. 치료 농도의 수준이다. 치사량도 아니다. 따라서 프로포폴의 주입으로 인한 중독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 그러나 수면 내시경 도중 저산소증 또는 무호흡이 쉽게 발생된다고 의료계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어요. 수면 내시경 도중 저산소증 또는 무호흡이 쉽게 발생될 수 있는 바 수면 내시경 당시 산소 포화도 및 심박수 저하의 원인으로는 프로포폴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심장과 관련해서 사망했다고 볼 만한 추가적인 소견은 없다. 따라서 프로포폴 외에 사인으로 인정될 만한 특이한 질병, 손상, 중독 등의 소견을 보지 못하는 바, 이 변사자는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수면 내시경 도중에 이거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프로포폴로 보여진다. 이게 그러면은 입증 책임이 완성이 됐을까요? 아니면은 좀 애매할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그렇죠. 애매하죠. 이게 그렇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부검이면 우리 MRI, CT 찍어놔가지고 의증 소견 내는 거는 내가 그러면은 엑스레이만 찍지 CT, MRI 뭐로 찍어? MRI, CT 찍어서 의증 내는 거는 환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나? 내가 비싼 돈 내고 찍었는데 왜 의증이야? 똑같은 거 부검 소견 했으면 물론 명확하게 진단을 낼 수는 없죠. 부검이라는 거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유족한테 유리하게 쓰지 않으셨나라는 판단은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분은 프로포폴에서 죽었으니까, 사망했으니까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뭐래요? 안 돼요. 보험금 지급 거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을 이용해서 너무 금방 지나갔네. 저한테 전화하시면, 근데 요즘 전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렇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동의서 쓰셨잖아. 그죠?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동의서를 써야지 하죠. 동의서 안 쓰면 안 해주죠. 속으로 동의서 안 쓰면 안 해주는데. 근데 동의서가 뭐가 문제인데 동의서를 한번 좀 볼게요. 시술, 수술 동의서는 대부분 비슷해요.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동안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관음 반응, 저산소증, 폐렴 같은 호흡기, 뇌졸중, 심근경색증, 순환기 합병증, 감염출혈, 천공폭통 등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내시경 검사 중 발생되는 출혈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로 처리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극히 드물지만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 따라서 이에 본인은 시술의 필요성, 과정 및 합병증에 대해서 의료진으로부터,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설명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검사 전후 주의사항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다 인지하고 있으니 검사해 주세요 라고 자표 설명을 썼어요. 정말 동시에 이렇게 써있어. 문제는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 들었다며. 그러고 나서 왜 이제 와서 딴소리예요? 보험회사에서 하는 얘기죠. 어때 보여요? 네? 보험회사 말이 맞다 틀리다. 왜 틀리죠? 틀린 거 갖고 왔으니까 한순사 자랑하려고 갖고 왔겠지.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부에 대해서 벌거벗은 세계사처럼 제가 아마 샅샅이 한번 이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렇지. 가능했으니까 갖고 왔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유념을 좀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분의 사망 원인이죠. 사망의 원인이 뭘로 보여요? 프로포폴이죠. 당연히. 당연하다는 표현은 없어요. 프로포폴인데 이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이라든가 부검감정서가 나왔지만 결정적인 소견까지는 아니었죠. 우리가 상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을 해야 되죠.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한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을 누가 한다?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환자, 보험금 청구권자가 하고요. 그거를 제가 대행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상당한 인과관계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의학적으로 봤을 때 프로포폴이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사망의 원인은 프로포폴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하는데 대법원은 인과관계라는 것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반드시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봐도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한 거지만 그걸 우리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인과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사건의 발생과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이 깨지지 않는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A라는 원인으로 B라는 결과가 났을 때 그게 사건이 깨지지 않고 연속이 되면 우리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다시 말하면 상당한 인과관계.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많은 요인 중에 결과를 봤을 때 결과에 이르기에 발생된 요인이 여러 개 중에 하나면 그거는 인과관계로 보기는 힘들어요. 여러 원인 A, B, C, D라는 요인이 사망에 이뤘는데 B라는 거는 4개 중에 하나밖에 안 돼. 이러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는 힘들어요. 그 원인이 사망에 이르기에까지는 그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을 이제 안손사가 입증을 하는 거죠. 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취와 프로폴에 관련된 좀 위험성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마취라는 것은 현재 환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마취시켜 놓죠.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을 시켜놔야 되죠. 이러한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의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이미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취로 인한 부작용 이런 부분은 의사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니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수술이나 시술 중에 과오가 환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수술 전 과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된다. 의사 해먹기 힘들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마취를 해도 들어가죠. 그러면 침대에 베드에 눕는 순간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회복을 해야 되죠. 회복실에서 나와서 내 발을 땅에 딛는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을 의사는 환자를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산소 포화도가 얼마고 혈압이 얼마고 맥박이 얼마인 거를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러한 이제 수면 마취는 환자가 자발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마취제를 사용해서 환자의 진정, 편안함을 가져오는 마취 방법이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수술을 하면 전신 마취하면 대부분 기계적 인공호흡을 끼죠. 하지만 수면 마취는 호흡은 내가 하지만 마취가 되는 상태이죠. 거의 뭐 신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마취제가 대부분 프로포폴 말고도 엄청 많은데 그 엄청 많은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김사부님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검사를 위해 마취제로 사용하거나 또는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진정제. 요 말하는 이제 진정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누가 막 흥분하고 막 씩씩대고 있으면 왜 그래? 진정해. 그때 같은 똑같은 진정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프로포폴은 사용이 엄청 편하죠. 주사 한 방이면 되고요.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아까 사망은 1년에 한 명도 나오지 않을까 말까 싶어요. 하지만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켜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이제 의학계에서는 인정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사망 원인은 뭘로 볼 수 있다고? 그렇죠. 이 사망의 원인을 봤을 땐 프로포폴로 보여져요. 하지만 프로포폴의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단서를 세 가지를 드릴게요. 프로포폴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사망에 이르게 했을까요? 첫 번째가 과다 투여로 인한 치사량이다. 아니면 중독에 의한 호흡정지다. 아니면 적정한 치료 농도에 의한 부작용이다. 뭘까요? 3번. 3번. 아까 처음에 했지만 치사량은 아니다. 중독으로 볼 수는 없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 사건은 과다 투여로 인한 치사량으로 주장을 했으면 못 받아요. 중독사로 보면 못 받아요. 적절한 치료 정도 주입된 건 내가 인정을 할게. 하지만 프로포폴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포폴이 원하지 않았던 약물 부작용이라는 거죠. 약물 부작용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될 거겠죠.